자, 안녕들 하세요. 벌써 3월 개강이네요. 그죠? 오늘부터 강의 내용은 아직 요약집이 좀 덜 돼 갖고 오늘까지 기본서로 하는데, 오늘부터는 세법,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만 집중적으로 요약 강의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원래 5월부터 했었는데 왠지 이번에는 좀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주 못 뵀으니까. 주변 환경도 그래서 제약이 있어서 많이 못해서 좀 더 빨리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 두꺼운 거 다 공부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안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만이라도 배운 걸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많습니다만은 요걸 이제 5주 안에 끝낼래니까 최대한 요약 강의를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저분한 건 안 해도 되니까. 자, 출발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처음 온 분은 조금 용어가 낯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것만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젊은 분 같은데 오늘 잘 겪어봐요. 내가 눈여겨 볼게요. 이따 끝나고 쉬는 시간에 질문도 할까요? 그럼 1시간 끝나고 없어질 것 같아요. 잘생겼네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잘생겼죠? 사장님도 잘생겼어. 뭔가 나도 여기 있다는 거 어필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 시작할게요. 세법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지문 문제에 힌트가 다 주어져. 힌트가 주어지니까 요것만 찾아내면은 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서 안 돼. 다른 과목, 민법, 판례 다 해야 되니까 세법은 단어에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지문에 꼭 힌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 찾는 연습만 여러분이 8달 동안 하시면 돼요. 이깟 거. 해서 세법은 16개가 나오지만 이 중에서 한 12개까지는 지문에 힌트가 다 나옵니다. 그거 찾는 연습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맨 먼저 조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용어와 그 다음 교육상, 세법상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세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뭐라고 그러죠? 조세라고 얘기하죠. 조세가 뭐예요? 세금. 세금이 뭐예요? 왜 조세라고 그럴까? 조세금 줄여가지고 조세. 이렇다는 설이 있어요. 조세가 세금이다 이게. 그러면 조세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요것만 하시면 돼. 먼저 과세와 비과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세는 세금을 부과한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시험에 100% 확언을 합니다. 제가 과세 문제도 나올 거고 비과세 문제도 틀림없이 나옵니다. 다만 웃으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와요. 과세 대상은 뭔가, 과세되는 건 뭔가 틀림없이 나와요. 그 다음에 비과세 틀림없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취득세에서 나올 건지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건지는 아직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시험엔 과세와 비과세 용어가 꼭 나온다는 것. 과세가 뭐라고 그랬죠? 세금을 부과한다. 우리 사회에서 매긴다 그러죠.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 안 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과세 주체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야. 누가 세금을 매길 수 있냐 이거죠. 1번 여러분, 2번 나, 3번 정부. 오, 대단해요. 이렇게 처음부터 문제풀이, 시험과 전혀 관계없는 거.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과세 주체 누가 되는 거냐? 딱 둘이에요. 국가면은 뭐라고 그러죠? 국세.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국세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지방세.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국세는 국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세법에서 국가는 누가 되는 거냐? 국세청, 세무서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부과했다. 그럼 국세야. 그 다음에 시청, 구청에서 부과하면 뭐가 되죠? 지방세가 되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시청, 군청, 구청, 도청, 여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세라 얘기하고,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뭐가 되죠? 국세라고 얘기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국세청은 별거 없어. 다 세무서랑 거래를 한다는 것. 세무서가 나왔다. 국세. 구청이 나왔다. 지방세. 요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럼 국세다 그랬으면은 꼭 알아둬야 될 것.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세무서에다 내는 거죠. 국세. 그 다음에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어디다 내죠? 세무서. 세무서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국세. 그 다음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우리가 뭐가 되느냐? 교육세.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교육세는 우리가 어디에? 학교시설에 쓰기 위해서 걷는 세금을 교육세라고 그러고, 농어촌 관리할 때 들어가는 걸 농어촌 특별세라 하고, 이렇게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 따져보면 돼. 종합부동산세 국가에서 걷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국가에서 걷습니다. 교육세, 교육, 학교시설은 누가 관리할까요? 구청에서 관리해요? 국가에서 관리해요? 국가니까 국세. 농어촌 관리 누가 신경 쓸까요? 국가, 그러니까 국세. 인지세, 아주 가슴이 뛰는 세금이죠. 이거 많이 내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계약서 많이 썼다는 얘기야. 따라서 인지세는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수입인지 붙이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인지세. 그럼 인지세는 어디에다 붙여야 되느냐? 매매 계약서에 첨부가 돼야 되겠죠. 또는 면허시험 떨어진 사람은 면허 원서 접수하죠. 그때 인지 붙이잖아요. 그런 경험들 다 있죠?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어떤 분은 옛날에 원서가 이만큼 여러 장이 호축해 쓰여 있죠. 허구한 날 떨어져 갖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해서 국세. 그럼 지방세는 뭐냐? 지방세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거까지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외우지 마라.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지방세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세 개만 신경 쓰면 돼. 사올 때 내는 세금 뭐가 있죠? 취득세. 여러분 전세 사는 분들 전세권 설정해야 되겠죠? 표정이 월세라고? 그럼 월세 할 말 없지만 전세 보증금이다. 1억에 전세 들었다. 1억에 전세 보증금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하는 게 전세권 설정 등기죠. 이 등기할 때 내는 세금 뭐가 있죠? 등록 면허세. 그 다음 재산 갖고 있으면 뭘 내야 되죠? 재산세.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둬야 돼. 이걸 시험에 재산세 세 문제, 취득세 세 문제, 등록 면허세 한두 문제. 그래서 얘들 해서 7문제가 나옵니다. 16개 중에서 7개는 요거야.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하나, 양도소득세, 소득세 중에서 5, 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5개를 집중적으로 배워. 세금은 취득세, 사오면 내는 거, 등기할 때 내는 거 뭐가 있죠? 등록, 면허세. 재산 갖고 있으면 뭘 내죠? 재산세. 재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재산세 내는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 뭐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종부세. 세금이 너무 많어. 팔을래. 팔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다. 이 5가지만 여러분이 꼭 신경 쓰면 돼.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름만 알아도 돼.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들은 거의 없어요. 요 5개는 틀림없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5가지의 조세만 앞으로 2달 동안 배우면 되는 거다. 그 5가지 조세 중에서 지방세 3글자니까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국세, 두 글자니까 하나, 둘. 그래서 지방세 3개, 국세 2개. 그래서 5개를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이 5개만 알면은 너무너무 편하게 고득점 할 수 있는 거죠. 해서 제일 먼저 알아들을 때 조세라는 게 뭐냐? 이거 필요 없어. 조세가 뭐야? 세금이다. 그럼 세금은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5개 중에서 지방세 몇 개? 3개. 국세 몇 개? 2개다. 끝. 요것만 먼저 하시면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중에서, 자, 교재 봤나요? 기본서 31쪽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31쪽 맨 밑에 조세 관련 용어 나와 있죠. 국세와 지방세 개념은 무조건 알아두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1번 됐고, 동그라미 2번 과세 주체, 과세권자는 둘뿐이 없죠. 어디와 어디만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동그라미 3번 과세 주체가 국가면 뭐라고 얘기한다? 국세. 지방자치단체는 뭐라고 그런다? 지방세. 끝.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32쪽에 구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와 있지만 쳐다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쳐다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뭘 보느냐? 33쪽에 6번 징수 방법.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것은 이론 하나가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 거. 요거. 조세,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중요하죠. 우리나라 세금을 걷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진해서 여러분들이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게 있어. 두 번째는 신고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고지서 보내서 걷습니다. 세 번째, 신고할 필요도 없어. 고지서도 안 날라와. 딴 사람에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요게 작년에 나왔어요. 특별징수의 뜻이. 그러니까 얘는 올해 죽어도 안 나와. 그럼 뭐만 알면 되느냐? 2가지.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고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돼요. 정부가 아냐, 모르냐 이렇게 접근하시라고 그랬어. 외우지 마라. 우리가 정부가 몰라. 개인끼리 사고 파는 건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느 동네 갑과 을이 매매를 하는지 몰라. 정부가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신고 납부라고 그래요. 정부가 몰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사고 파는 거. 매매는 몰라. 그럼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사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해야 되겠죠. 정부가 모르니까.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거는 사고, 파는 것. 그렇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콕 찍어서 공부하죠. 사고, 파는 건 정부가 몰라. 그럼 얘들은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 2번째. 그럼 여러분이 취득세 신고했으면 내가 어떤 재산을 취득했는지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대장에 올라가겠죠?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에 올라가 있죠? 그럼 정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정부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 때 되면 당신 건물 2개 있구만 세금 내세요. 고지서 날라옵니다. 요걸 뭐라고 그러죠? 재산세.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몸뚱아리예요.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럼 2차로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 내는 거야. 재산세를 안 내는데 종부세 낸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세 내.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또
종부세 대상자도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따라서 얘들은 고지서 날라옵니다. 그런데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그래서 비위 안 건드리려고 선택의 기회를 줘요. 야, 종부세 내는 사람들아, 원칙은 고지서 보내주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네가 알아서 자료 수집을 해서 자진해서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요거 보면 뭐 느껴요? 재산세 내는 사람은 저항이 없으니까 고지서 보내. 근데 종부세 내는 사람은 좀 상대하기가 뻐겁다는 얘기야. 이런 표현이 되나 모르겠네, 교육용으로. 좀 뻐거우니까 야, 미안해, 너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승질나지? 원래는 고지서만 보내는데 그 중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자료 수집을 해서 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푸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재산세는 일방적으로 걷고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야, 고지서 보낼게, 원칙이야. 근데 불만 있는 사람은 뭐래라? 신고납부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아량을 베푼다. 그래서 종부세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원칙은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 고지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예외로 뭘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 왜? 부자니까. 이건 교육용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려면 낫잖아요. 부자들은 뭐예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용어 자체는요, 실무에서 쓰이는 용어와 교육용 쓰는 용어가 다르고 국세와 지방세도 같은 방법인데도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다, 자진해서 신고납부한다. 지방세는 신고납부. 그럼 국세는 뭐냐? 용어를 조금 다르게 해서 신고납세라고 얘기를 해요. 우습지 않아요? 신고납부는 어떻고 신고납세는 어떤 거야? 근데 지방세와 국세 용어를 조금 다르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서 공부할 때 이거는 취득세에서 신고납부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라는 말이 나왔다. 혼란 안 가져도 돼요? 헷갈려요? 됐어, 그럼 이거 하지 마. 이것만 알면 되죠. 신고납부나 신고납세나 이게 뭐가 중요한디? 그래서 신고납부로 통일하자는 얘기죠. 자진해서. 그 다음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는 것도 지방세에서는 보통 징수라고 그래. 보통 징수다 그러면 고지서야. 고지서가 뭔지는 아시나요?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봤어요? 표정이 난 자동이체한다고. 그럼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이 고지서 모르는 분도 많아요. 자동이체되고. 그 다음에 요즘 때 되면 1년에 한 번씩 어떤 고지서가 날라오죠? 요즘 다 받으셨을 텐데. 적십자예요. 사장님 내셨어? 안 냈습니다. 잘하셔서. 여유 되시는 분은 그런 거 좀 내주면 좋죠. 강제적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 도와준다면 저렇게 훈훈한 마무리도 할 줄 압니다. 3월 들어와서는. 근데 국세에서는 어려운 말을 써요. 자,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부과 과세한다. 그럼 여기서 알아두셔요. 부과라는 말은 고지서라고 알아두면 딱 돼. 부과한다,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야. 따라서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서 과세한다. 그래서 정부 부과과세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정부 부과과세다. 정부에서 고지서 보내는구나. 국세는 이런 어려운 말 쓰고 지방세는 뭐라고 쓴다? 보통 징수다. 용어가 똑같아요. 어려우면 치워버려. 고지서는 뭘로 알아둬도 된다? 보통 징수로 알아두면 된다. 왜 그러냐면요, 종합부동산세만 걸리는 건데 종합부동산세만 국세면서 고지서 날라온다 이게야. 근데 얘가 한 문제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정부부가 뭔지 의미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재산세는 세 문제 나와. 그러니까 보통 징수로 알아두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두 개 다 헷갈리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징수하는 방법. 첫째, 정부가 몰라. 그럼 뭘 해야 된다? 신고 납부,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재산세. 여유 있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날라온다. 왜?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도 내는 거니까. 얘는 고지서 보내고 얘는 신고 헷갈리니까 고지서가 된다는 얘기죠. 끝. 그것이 자 33쪽에 나와 있는 6번 징수 방법 나와 있죠. 뒤로 보면은 양괄호 1번에 신고 납세. 신고 납세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 몰라도 돼. 괄호 안에 지방세는 뭐라고 그런다? 신고 납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정부 부과가 제도 몰라도 돼. 지방세 뭐만 알아두면 된다? 보통 징수를 알아둬라. 왼쪽에 참고란이 있죠. 다른 건 신고 납부 하나, 보통 징수 하나지만은 종합부동산세는 양다리 걸쳤다. 원칙, 고지서 날라온다 뭐라고 그러죠? 정부 부과제도. 2번 예외는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신고 납세제도다.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5쪽에 양괄호 3번 원천 징수. 지방세는 뭐라고 그러죠? 특별 징수. 그러니까 특별 징수라는 건 아예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두 가지만 신경 써요.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게 있고 고지서 날라오는 것 뭐라고 표현한다? 보통 징수. 그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원천 징수, 특별 징수도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했다간 다 기절들 하니까 안 해도 돼요. 꼭 의심병 도지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해. 그런 다음에 애나 그렇죠? 그 얘기하면 안 되겠다. 36조. 요건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이 나와 있다.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다.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에요. 가산세가 뭐냐? 가산세는 벌칙이다. 이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맺었어. 갑은 파는 사람, 매도인 또는 양도인. 을은 사는 사람, 누가 되죠? 매수인. 그럼 개인 간의 매매는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은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정부가 모르는 거래는 신고해 주세요. 그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건 알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뭐예요? 세금의 이름은 들어봤다는 얘기죠. 해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내는데 이 신고는 야 이번에 팔았으니까 나 어차피 신고 3년 뒤에 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없어요. 신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할까요? 취득세. 미리 공부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요. 며칠 이내? 하나 더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취득세 날짜는 대부분이 60일이야. 그러니까 취득세는 60일 이렇게 알면 돼요. 60일 이내 해야 돼. 근데 안 했어. 안 했으면은 야, 너 60일 이내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벌칙을 매기겠다. 이 벌칙을 뭐라고 그러냐? 가산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매겨진다.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가산세라고 합니다. 꼭 알아도 가산세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이다. 그리고 가산세 세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조세의 일종이 됩니다. 세금의 일종이에요. 가산세. 이것도 뭐 외울 필요 없죠?
이름에 가산세라고 나오잖아. 세라고 나왔으니까 세금의 일종이라 이거야. 표정이 뒤따 헷갈리네. 그래? 얘기했잖아요. 지문에 힌트가 나온다고. 그리고 가산세가 나오면 의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럼 가산세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똑같이 공부하면 돼. 똑같아. 자, 이거죠. 100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50원 신고했다. 적게 신고했죠. 적게 신고한 걸 과소신고라고 그러고, 그래, 조금은 했구나. 10% 쌉니다. 근데 무신고 하나도 안 했어. 그럼 곱빼기예요. 몇 프로? 20%. 그러니까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10%. 무신고 20%. 그 다음 부정이다 또는 사기다. 원래는 사기로 나왔었는데 용어 자체가 너무 험악하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이 사기예요. 일부러 고의성 있는 거야. 일부러 적게 신고했어. 세금 떼어먹으려고. 일부러 무신고했어. 아예 완전히 떼어먹으려고.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곱빼기예요. 40%. 무신고 20%. 부정한 방법 40%인데 부정한 방법은 조금 신고하거나 신고를 완전히 안 했어도 동급으로 치는 거야. 적게 신고했어. 완전히 신고 안 했어. 부정이면 똑같아. 나쁜 사람 몇 프로? 40%.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하죠.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10%. 어떤 사람은 이제 2달 뒤에 다시걸 해요. 과소신고하면 내 눈을 봐. 웃자라고. 10%. 무신고 20%. 사기. 부정한 방법 40%가 된다. 이것만 요거. 그 다음에 돈을 안 냈으면은 이름이 통일됐어요. 작년까지는 국세만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했다가 올해 이름이 통일이 됐어요. 돈 안 냈어. 돈 안 냈으면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라고 얘기하죠. 이름 통일됐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뭐냐? 돈 안 냈죠? 돈 안 냈으면 무조건 3% 붙습니다. 몇 프로 붙어요? 3%. 돈 안 냈으면 무조건 3%야. 괘씸죄. 요건 뭐예요? 가산세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지서 날라가죠. 고지서 날라가면 무조건 3%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자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괘씸죄. 야, 돈 안 냈어. 무조건 3%부터. 그 다음부터는 낼 때까지 이자식으로 붙어요. 처음에는 야, 돈 안 냈어? 3% 무조건 붙어. 그 다음에는 납부할 때까지 이자처럼 매일 10만 분의 얼마? 25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 처음에 3% 먼저 매겨. 그리고 납부할 때까지 이자처럼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가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 합산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은 기역과 니은은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하겠죠. 기역은 뭐냐? 납부를 안 했어. 적게 했어. 그럼 돈 낼 때까지 매일매일 10만 분의 25가 붙죠. 여기에다 3%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뭐냐? 초과 환급이야. 초과 환급은 뭐예요? 환급을 뻥쳐서 너무 많이 받았다 이거야. 그럼 환급을 너무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침착하게 또 질문 시간 들어갔어요. 과소납부했어. 미납부. 돈 안 냈어. 돈 안 냈으면 돈 내야 되겠죠. 낼 때까지 매일매일 이자가 붙어요. 10만 분의 얼마? 25. 덜 냈으니까. 그럼 환급은 초과 환급이야. 환급이 뭐예요? 돌려받았어. 근데 초과라는 건 법을 초과해서 뻥튀기 했어. 그래서 많이 돌려받았어. 그럼 많이 돌려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 말을 해, 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덜 냈으면 내야 되고 돌려받은 게 너무 많으면 어떡한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잘했어요. 우리끼리 뭐예요?
토해내야 돼. 쉽게 토해내야 돼. 먹었으니까 토해내야 돼. 토해낼 때도 토해낼 때까지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토하려면 빨리 토해야 돼. 그렇잖아요? 폰만 잡고 있으면 같이 갔던 동료들이 식욕이 떨어져. 그러니까 토하려면 빨리 토해야 돼. 토해낼 때까지 매일매일 10만 분의 25야.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이 나올 수가 없죠. 얘는 덜 낸 거, 얘는 너무 많이 돌려받은 거. 덜 내고 많이 돌려받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 덜 냈을 때는 10만 분의 25와 3%가 붙는 거고, 더 많이 환급을 받았으면 토해낼 때까지 10만 분의 25하고 3%하고 붙는 거고. 그러니까 얘와 얘가 붙든 얘와 얘가 붙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더 많이 받았으면 10만 분의 25, 덜 냈으면 10만 분의 25, 둘 중에 하나에다가 3%만 더하면 되겠죠. 다만 이름을 뭐라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개정이 안 됐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것만 이름이 바뀌었죠. 예전에 납부 불성실 이랬다가 납부지연 가산세. 끝. 그러니까 요걸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20%, 사기 40%, 납부 지연하게 되면은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 여기에다 얼마를 가산한다? 3% 더한다. 끝. 계산 문제 없어요.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야. 요 숫자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매겨진다. 이 벌칙을 뭐라고 그런다? 가산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더라. 요거는 국세와 지방세는 똑같단 얘기예요. 지방세 나온 것도 똑같죠? 자, 해볼까요?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정한 방법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 여기에다 몇 프로 가산한다? 3%. 국세 가산세, 지방세 가산세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건 오늘 배웠죠? 그럼 취득세 때 또 나와요. 등록면허세 똑같아요. 양도소득세 똑같아요. 요거 알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끝나는 거야. 양도소득세 때도 이거 배우는 거야. 너 언제까지 양도했으면 신고해야 돼? 안 했다? 그럼 가산세가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사기 40%, 납부 매일매일 10만 분의 25. 똑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숫자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게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36쪽에 가산세와 가산금 나와 있죠. 여기에는 오른쪽 박스만 보세요. 박스에 보면은 국세, 양도소득세, 거기에 보면 무신고, 무신고는 일반이면 몇 프로? 20%. 부정하면 과소신고는 10%죠. 부정하면 몇 프로? 근데 다른 거는 안 하는데 거기 플러스가 돼 있죠. 이것도 궁금할까봐. 이거 사실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이름을 줬어요. 넉나간 사업자의 고백이라고. 이건 실무에서 있을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무신고는 그냥 20%야. 근데 과소신고가 2번 계산하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100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70원만 신고했어요. 그리고 납부도 했고. 그럼 무신고가 아니라 적게 신고했다. 뭐가 되는 거죠? 과소신고. 얼마? 70원? 여보세요. NG 다시 한번. 100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70원만 신고했어. 그럼 과소신고죠. 얼마를 과소신고했어? 그렇죠. 30원이죠. 30원 과소신고했으면 뭐야? 내가 고의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걸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우겨야죠. 이거 실수야. 그래 세금이 적으니까.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건 시험용이에요. 야, 김 사장, 너 100원 신고해야 되는데 70원만 신고했대. 30원 적게 했네. 왜 그런 거야? 그럼 김 사장이 실수로 그랬어. 이렇게 우겨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들켰네. 30원 중에선 자수할게. 20원은 내가 일부러 그랬어. 세금 떼어먹으려고. 넉나간 사업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40% 부정한 방법이니까 8원 낼게. 그런데 30원 중에서 20원은 사기, 부정한 방법 인정해? 근데 10원은 고의성이 없어. 이거 신입사원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과소신고니까 10% 낼게. 그래서 모두 9원 낼게. 이거예요. 이게 실무에서 있을 수 있어요? 참 솔직한 사람이다. 칭찬받아야 돼요? 아니죠. 넉나간 사업자죠. 걸렸으면 무조건 우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나중에 뭐예요? 여러분 그런 거 어렸을 때 많이 그랬을 거예요. 무조건 걸리면 노부터 해. 엄마가 얘기라든 아버지가 얘기라든 걸리면 무조건 아니야 하고서 얘기하다 몇 대 터지고 나면 미안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실무도 똑같은 거예요. 너 과소신고했잖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거든. 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겨야 돼. 일단은 아니야, 신입사원한테 맡겼더니 잘못했네. 아이고 미안해요. 가산세 10% 낼게요. 이러고 무마가 돼야 되는 거지. 들켰네. 사실 이랬어. 이런 건 실무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시험이니까 과소신고가 됐을 때 고의로 그런 거는 40%, 고의가 없으면 10%. 그런 다음 요거를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합한 거를 세금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 이해 가요? 왜 더하기라는 말이 나왔냐? 왜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세율이 다르니까. 부정이면 40%고 고의성이 없으면 10%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시험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 보고서 이상하다. 과소신고는 무조건 10%인데 왜 두 번 계산하나? 넉나간 사업자의 고백이란 얘기죠. 고의성이 있는 건 40%, 고의성이 없는 건 10%, 합해서 세금 내란 얘기죠. 그 박스말 이해 가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 지연이자 성격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밑줄 1일 10만 분의 25. 2번 납부고지 나와 있죠. 고지라는 말은 고지서 보낸 거예요. 고지서 보냈으면 언제까지 돈만 내면 되죠. 그런데 안 냈으면 무조건 몇 프로가 붙는다? 3%가 붙는다. 10만 분의 25하고 3%만 납부지연가산세다. 끝.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도 똑같습니다. 무신고 일반 몇 프로? 20%. 부정한 방법 40%. 과소신고는 왜 따로따로 계산하는지 이해 가요? 넉나간 사업자 고백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요걸 고치세요. 불성실을 뭘로 바꾸라고 그랬죠? 지연해서 국세, 지방세 용어가 통일됐다.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 분의 25돼 있죠.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몇 프로? 3%. 100분의 3. 국세지방세 똑같습니다. 1일 10만 분의 25에다가 몇 프로 가산해라? 3% 가산을 해라. 한도는 75% 한도. 요건 뭐냐 하면은요, 가산세 이자가 너무 많이 붙으면 납부할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우리가 몇 프로 한도가 된다? 75%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어이구, 여긴 없는데. 가산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요건 직접 37쪽에 양괄호 2번 가산금 나왔죠. 1번 국세는 삭제.
2020년에 국세 가산금 제도는 폐지가 됐죠. 왜 그러냐 하면은 납부지연 가산세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방세 가산금 증가상금 나왔죠. 지방세 옆에다가 괄호 열고 하나 쓰세요. 재산세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해드릴게. 우리가 이겁니다. 가산금, 증가상금은 재산세 시간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계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뭐냐? 가산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자예요. 가산세는 세자가 들어갔으니까 조세 일종이고, 얘는 가산금이면 세자가 안 들어갔죠? 얘는 조세가 아니야. 순수한 이자예요. 여러분이 전기요금 고지서나 고지서가 나오면 기한이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안 냈어. 돈 안 내면은 이자가 붙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가산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산세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 가산금은 고지서 나왔는데 제때 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이자가 되죠. 이자는 첫째, 일반 가산금이 붙어요. 요거는 3%. 요것이 어떻게 됐다? 취득세에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로 들어간 거야. 재산세만 남은 거예요. 요것도 내년부터 납부지연 가산세로 개정이 됐어요. 그럼 개정이 됐으면 올해부터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개정은 됐는데 올해까지는 요 이름 쓴대요. 그럼 내년에는 요 이름이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야. 납부지연 가산세로. 그러니까 내년에 배우면은 이거 안 배워. 납부지연 가산세로 배워. 지루할 틈이 없어. 그러니까 내년에 공부하는 사람은 새롭게 또 배워야 돼.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이 붙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세법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가산금, 요거는 한 달만 매겨. 한 달만 3%. 그 다음부터는 낼 때까지 뭐가 붙느냐? 증가산금이 붙어요. 증가상금은 낼 때까지 매월 만분의 75. 0.75%. 만분의 75, 0.75%가 붙어요. 매달. 그러니까 돈 안 냈어. 첫 달은 3%가 붙고, 그래도 안 내면은 매달 붙는 거예요. 매달 만분의 75.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자가 많이 붙으면 납부할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도가 있어요. 60개월이 한도예요. 60개월까지만 이자 붙는 거야. 60개월이면 몇 년이 될까요? 5년. 5년간만 이자 붙여. 그래도 안 내면 어떡하느냐? 압류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는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첫 달에는 무조건 순서가 있어. 가산금 3%. 그 안에만 내면 3%. 그래도 안 내면 증가상금이 붙는다. 그럼 증가상금은 벌칙이 되는 거죠. 야, 왜 돈 안 내? 빨빨 내. 그런데 바로 요게 포인트죠. 짠한 사람은 가산금 3%만 붙는 거예요. 짠한 사람은. 짠한 사람이 얼마냐? 세금이 적어. 세금이 적은데도 못 내고 있어. 짠해 안 짠해? 세금이 많다면은 짠하지 않아. 왜? 재산이 많다는 거니까. 재산세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세금이 적어. 그럼 재산도 적단 얘기야. 그런데도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짠하니까 너 짠하구나. 그럼 3%만 내. 나머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짠한 금액이 얼마냐? 요거죠. 30만 원 미만은 증가상금 적용 안 하는 거야. 세법에서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미만. 다시 물어볼게요. 미만, 초과, 그 금액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 꼭 알아두세요. 여기선 대답을 잘해. 모의고사 볼 땐 틀리고. 30만 원 미만이면은 짠하다 이거야. 얼마까지? 29만 9,900원까지는 3%만 매겨. 중과상금은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요런 말 하면 돼. 요게 바로 시험범위예요. 시험범위. 그래서 가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가 순서대로 붙는다. 기한이 경과됐으면 첫째 달은 무조건 몇 프로 붙는다? 3%. 그 다음부터는 납부할 때까지 매달부터요. 이자식으로. 매달. 만분의 얼마? 75. 근데 몇 개월 한도라고 그랬죠? 60개월. 5년이 한도예요. 그리고 짠한 사람은 가산금 3%만 붙여요. 중가산금 적용 안 해? 짠한 사람? 짠한 사람은 체납된 세금이 얼마 미만일 때? 30만 원 미만. 29만 9,900원까지는 중과상금이 안 붙어. 짠하니까. 앞으로 세법은 짠하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세법도 아무리 잔인한 법이 세법입니다. 제일 잔인한 법. 여러분 배우는 법 중에 제일 잔인한 게 세법이야. 끝까지 갑니다. 그런 잔인한 세법에서조차도 인정머리가 있다는 얘기야. 짠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법상은 짠한 게 좋아요, 나빠요? 세법상 짠한 게 좋아요, 나빠요? 에? 그렇지. 야, 세련됐어. 안 넘어가네, 이제 배워서. 짠한 건 세법에서 안 좋은 거예요. 세금은 덜 낼지언정 내가 재산이 없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쌍한 경우니까 우리가 짠한 건 좋아하지 말아라 이거야. 여러분도 이제 사업하실 분들이죠. 노노노. 합격하면은 사업하실 분은 짠한 건 하면 안 돼요. 세금도 무조건 많이 내야 돼. 떳떳하게. 그래서 과세되는 소득이 많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의 사업자시니까 사장님들 될 거죠? 왜 눈치를 보는데? 부동산 한 방이 있어야 돼. 뻔뻔스럽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수주금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눈창 내리깔고 이런 거 절대로 안 돼. 부릅떠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겨야 되니까. 한 방이 한 방. 딱 여러분 보면은 요 사업을 하면은 잘 되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 상대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수강생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6군데 강의를 나갔어요. 큰 분들.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관상이 통계. 딱 보면 이분은 참 사람은 좋다. 근데 자격증 따위가 좀 한참 걸리겠다. 이런 분도 보이고, 이분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개업을 하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겠다. 그런 분들도 보여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저분은 참 모든 게 다 좋은데 주변에 사람도 있고 많고 인정하는 사람 많은데 공부는 좀 남들이 예를 들어서 1년차 과정, 단기 과정을 갖다 합격하는 분이 있고, 공인중개사 많아요. 그 다음에 전문학사 과정이 있고, 학사 과정이 있고, 대학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이 있어요. 이것까지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유학 과정이 남았어요. 마지막 유학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여 년 생활을 공부해서 더 이상 나오긴 주변 사람 눈이 있다. 이럴 때만 이제 유학 과정이 있는 거죠. 재밌잖아요? 여기 딱 보여요. 그러니까 단기에 끝날 뿐인데 저분은 한 2년은 걸릴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어. 거의 예상이 맞아요. 그분들은 왜? 주변에 악마들이 많아서 그래.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허구한 날 전화해서 불러내. 나 술 먹고. 야, 그거 뭐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뭐하러 하려고 그래? 그거 어렵다며? 하지 마. 오늘 내가 고기 사줄게. 그럼, 그럴까? 그걸 같이 올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분은 사업하면 대박 터져요. 근데 그때까지 남겨두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니까 주변에서 가만 안 둬요. 대신에 개업하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귀 뒤를 조심해야 돼. 천사와 악마가 있어. 천사는 뭐냐 하면은 한번 해봐. 그거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해봐요. 연기 부동산. 악마는 그거 뭐하러 해?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꼬시는 사람이 있고. 원서 접수할 때 되면 아이고 그냥 1차만 해. 2차는 하지 마. 꼬시는 사람이 다 악마예요. 그 악마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했다가 자격증 못 딴 사람. 이런 분들은 악마야. 근데 따서 개업을 하고 돈 좀 만지는 사람, 계약서 좀 쓰는 사람은 좀 힘내서 해봐. 학원에서 하는 대로 해봐. 그럼 될 거야. 이분은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공인중개사로 재미 본 사람들. 내가 해보니까 뭐 잘하겠더라. 악마는 떨어진 사람. 나도 떨어졌으니까 너도 하지 말아라. 이게 가면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해야 될 거예요. 내 주관대로 가면 돼. 주관대로. 그래서 합격하시는 조금 늦다 하는 분들은 이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부터 주변 사람들 정리를 하세요. 악마들 정리를 해요. 나중에 1년 뒤에 합격을 하고 개업한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은 단기간 내에 붙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집에는 나 몰라라 하더라도 친구가 부르면 끝까지 나가는 거. 남자만 그런 줄 알아요? 여자분도 그런 진짜 많은. 난 무지 봤어. 근데 마음을 독하게 먹으니까 어휴 진짜 합격하더라고요. 7월부터 마음 잡고 했네. 그 전까지는 주변에 남자들 다 몰고 다녔어요. 낮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근데 어느 날 집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가면 갈수록 말라지더라고요. 여름에 7월부터. 여기에 부항 자국 몇 개 뜨고 체력이 안 되니까. 부쩍부쩍 얼굴 마르더니 무섭대요. 그에 합격을 했어. 무지 독하다고 그랬어 내가. 주변에 사람을 달고 다녔어요. 여자분인데도.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구나. 오늘 3월 첫 개강이라서 한번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악마들 정리하시고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올해 꼭 합격한 다음에 친구들 만나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일일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천사 악마 있죠? 없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에이 뭐하러 해? 그거 안 해도 되는 걸.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 몇 번 떨어진 분들이에요. 해라 하는 사람은 지금 돈 좀 버시는 분이고. 그거 봐요. 쟤도 그렇대잖아. 핸드폰 소리도. 그렇게 해나가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60점인데 뭐. 60점 정도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산금은 재산세만 올해까지는 옛날 거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흡수가 된다는 것. 근데 우리에게 내년은 있다 없다?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해서 올해까지는 재산세는 이자가 가산금 3%, 증가상금 매월 10,000분의 75는 올해까지는 사용을 해야 된다. 끝.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37쪽 양괄호 2번 가산금은 2번 지방세 가산금은 3%. 국세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증가상금은 동그라미 1번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0,000분의 75. 그 다음에 2번 60개월 한도. 그 다음에 기업 가산금이다 그러면 밑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고지서 날라왔는데 돈을 안 냈을 경우에 첫 번째 이자가 뭐가 된다? 가산금이 된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중가상금이다 그랬으면은 첫째 줄, 둘째 줄 1개월 지날 때마다 지방세 10,000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걸 뭐라고 한다 동그라미? 증가산금. 네 번째 줄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밑에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요렇게 가산세, 가산금.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고 문제가 몇 조까지 나왔느냐? 41조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가산세, 가산금 전부가 되겠죠. 올해는 가산세, 가산금은 개정될 거니까 가산세 정도가 한번 주어지지 않겠냐 하는 게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국세, 지방세, 가산세 똑같죠? 자, 과소신고, 무신고, 사기,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여기에다 몇 프로 가산한다? 3%. 끝! 그것만 하시면 돼. 그것만 양도소득세까지 똑같다는 얘기야. 계산 문제 없으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2쪽 나와 있는 내용, 용어의 정의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뭐만 보면 되느냐? 43쪽에 동그라미 7번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징수금이라는 건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라는 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걸 징수금이라는데 여기는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세 가지를 말한다. 여태 시험 중에 여기 한 번 지문이 나왔나 그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체납처분비, 요건 뜻만 알면 돼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중가상금 이자는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그럼 60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압류해야죠. 이게 그거야. 압류하면서부터 유지하면서 보관하면서 압류된 재산을 경매, 매각할 때까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이 비용을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야. 네가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했잖아. 압류재산을 보관, 유지할 때 비용 들어가죠. 이걸 경매, 매각할 때 수수료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체납처분비라는데 오늘 이따 배울 겁니다. 얘는 빚잔치할 때 항상 1순위입니다. 무조건 이 비용부터 공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빚잔치하는 거예요. 해서 항상 우리가 빚잔치할 때 1순위는 뭐가 된다? 체납처분비. 얘는 다른 세금보다 우선적이야. 너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니까 1순위로 공제한다는 얘기죠. 체납처분비. 그래서 첫째 줄 맨 끝에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드는 모든 비용, 그리고 괄호 안에 매각을 대행을 시킨다. 경매기관에다 대행을 한다. 공매 대행을 한다. 그럼 당연히 수수료 줘야 되겠죠. 수수료도 체납처분비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한다.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두 가지 용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44쪽에 납세 의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거 10분간 쉬었다 할까요?